한밤중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강력 사건, 장윤기 사건. 처음에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비교적 단순한 일반 강력 범죄로 판단해 빠르게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안 수사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 전 차량 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를 추적했던 계획된 추가 범행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더욱이 피의자의 가족이 현직 경찰 간부라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수사 관계자가 관련 증거를 누락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밝혀졌습니다. 만약 보안 수사를 통한 교차 검증이 없었다면 이 사건의 감춰진 전말은 영영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과 편파성의 문제가 비단 한 기관만의 일일까요? 또 다른 사법기관의 내부 감싸기와 권한 남용은 어떻게 견제해야 할까요? 서로를 향한 불신과 견제 장치의 공백 속에서 대한민국 사법개혁이 마주한 진짜 고민을 지금 짚어봅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좀 들어와 있어서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또 한성숙 총리가 예방할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광주경찰청으로 떠났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계속 뭐랄까 극한의 대립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뭐 나라를 위해서도 혹은 본인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장윤기 사건은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난 것인데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시스템 하에서도 어쨌건 이제 통제가 되어서 관련된 불법 행위자들이 지금 구속되고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건 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오용 남용을 할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만큼 그게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70년 동안 그런 짓을 하다가 지금 철퇴를 맞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사법제도의 대개혁에 지금 이제 곧 출범을 하게 될 텐데 거기 그런 수사기소 분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런 체계를 잘 운영이 되도록 장동혁 대표도 힘을 모아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제 올린 글을 보면 그 장윤기 사건을 좀 얘기하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 박탈. 민주당이 검찰 보안 수사권 박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보안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당내에도 조금 이견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장윤기 사건을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확인한 거다. 이제 그 법무부 장관께서도 이제 그 점을 이거 말고도 한 11건 정도가 더 있다. 이런 말씀 좀 주시는데요.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완전 폐지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로 알고 있는데 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지를 좀 둬야 되나? 이렇게 기류가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첫 번째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근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그것을 검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두 번째는 검사는 영장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의 가장 핵심은 강제 수사, 특히 압수수색 영장 청구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걸 검사가 경찰의 그런 강제 수사에 다 관여하고 통제하고 또 영장 청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을 함으로써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었다.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형사소송법 조항에도 담을 텐데 모든 수사 행위, 수사 기록을 다 전산화시켜서 기록에 담고 전산화를 담고 나중에 사후 검증을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한 것이건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사후 검증을 해서 수사 지연이라든가 수사의 악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런 거는 반드시 걸러내야 된다. 이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요. 또 가장 핵심은
법 왜곡죄입니다. 법 왜곡죄. 이번 그 경찰관이 증거를 사실 인멸하거나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형적인 법 왜곡죄거든요. 수사팀장.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가 아니라. 예,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서 어쨌건 뭐 어떤 친분 때문에 인연 때문에 그런 걸 했다는 건데 법 왜곡죄의 핵심은 증거의 인멸이라든가 은닉입니다. 네. 바로 이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를 신설했고 그렇죠. 징역 10년 이하로 예. 아주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엄벌을 쳐도록 예. 했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를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뭐 위축되고 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저희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 왜곡죄를 신설했고 수사기관의 어떤 그 오남용을 갖다가 막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법 왜곡죄가 진짜로 이제 발현이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 왜곡죄의 공소시효를 예컨대 그 수사관이 검사가 재직하는 기간은 진행이 안 되게. 네. 예.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라도 네. 그 공소시효가 살아남아서 예. 법 왜곡죄로 그러니까 수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등등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거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혹시라도 재발했으면 반드시 처벌하도록 네. 그래야 수사관들이 그런 걸 갖다가 예컨대 뭐 이걸 일반적인 예방 효과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두려움 때문에 네. 이런 짓을 안 하죠. 예. 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국민의힘도 좀 신경을 쓰고 지혜를 모으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나눠서 보면 첫 번째 이제 국민의힘은 자기들은 처음에 법에 막 이거 필리버스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반대했죠. 반대해놓고 예. 이제 또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걸로 의율해서 처벌해라 이렇게 또 오히려 보안수사권 존치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경찰이 아주 나쁜 짓을 했지만 사실 네. 검사들이 나쁜 짓 한 것도 그렇죠. 이루 헤아릴 예.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오죽하면 전용기 의원이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아니 경찰만 가족이 있고 검찰은 가족이 없냐 검찰이 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논박을 페이스북에서 주고받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일단은 이 장윤기 사건 하나를 계기로 해서 보안 수사권을 다시 돌리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폐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 그 역순하면 이제 90일도 안 남은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대 그 청이 개청하는데 7월 말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이게 아마 이제 법사위 안에서 치열하게 네. 논의 중일 것 같은데 대략의 윤곽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원칙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예. 처리하겠다라는 원칙이고요. 예. 저희가 당장 내일 오전 10시에 법안 1소위가 시작이 됩니다. 예. 거기서 형사소송법과 또 민생 법안을 다루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이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생 법안들도 급한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제 원내에서 네.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네. 발의를 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김용민 박은정 의원님 안,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차기훈 의원 안, 세 가지 안을 네.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마 그러게요. 선택과 집중에 따른 신속한 심사니까 10월 2일 날 네. 개청을 앞두고 뭐 일단은 7월 안이라든가 8월 안이라든가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 주신 내용 가운데 그러면 확실하게 보안 수사권은 폐지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 쪽에서 청와대에 요청을 해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에 검찰이 합동수사부 같은 거를 만들어서 뭐 보이스피싱, 마약 등 모두 9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뭐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그런 요구가 실제 합니까? 그런 요구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마약이라든가 보이스피싱 등 성과가 나서 어떤 그 평가가 국민적인 뭐 성원이라든가 평가가 이루어진 사건은 지금도 경찰, 검찰이 아주 협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제가 법사위 간사가 되면서 경찰, 검찰, 그다음에 변호사,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다음에 교수님 등 학계 의견을 지금 다 수렴하고 다 듣고 다 들었는데요.
이렇게 빛나는 사건들은 지금도 잘한다. 근데 일반적인 국민 사건들은 네. 지금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약간 소극적인 것 같아요. 예. 심지어 변호사분들은 증거를 갖다가 줘도 잘 수사를 안 하더라. 이런 원망까지 원성까지 있고 또 검찰로 송치된 게 2년 됐는데 왜 아직도 조사를 안 하느냐. 이런 또 원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건 처리가 지연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도 그것도 살펴를 해야,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되 검찰과 경찰이 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핵심은 압수수색에서 비롯되는 영장 청구권을 통해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같이 관여하고 협업하고 그다음에 경찰의 과잉 수사 또 이번 장윤기 건과 같은 불법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대전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모든 수사 과정, 재판 과정, 그다음에 기소 과정은 다 전산화시켜서 모든 자료는 다 남겨야 된다. 그래서 사후 평가가 이루어져서 수사관들도 긴장을 해야 된다. 자기도 언제든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 두 가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그 들어갈 수는 있겠나요? 그러면 어떤? 그 형소법 개정안에 검찰이 합동수사부를 통해서 뭐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뭐 인권 침해, 피해자의 인권 침해나 그거는 좀 더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겠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수사의 주체는 국수본과 중수청이니까 국수본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검사가 오히려 합동수사본부 형태라면 파견을 나와서 거기서 경찰과 협업을 하고 강제수사에 대한 인권 통제 혹은 적절한 강제수사를 컨트롤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그리고 차규근 의원 안을 보면 검사의 직접 수사권 그리고 보안 수사권은 전면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 공소 유지 요거에 그러니까 공소와 관련된 일만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원칙이 정립이 돼야 이 검찰에 있던 그 검찰 수사관들이 대거 중수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중수청의 인력이 최소한 3-4천 명 수준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머물 사무 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실무적인 논의가 이제 박차를 가해져야 되는데 이 골간이 빠르게 정리가 안 되니 업무 추진이 좀 쉽지 않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모든 논의가 막혀 있다. 이런 얘기가 국회안에서 들리더라고요. 글쎄요. 아무튼 저희가 계속 업무 보고도 받고 현황도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법무부 보고가 있고 어제는 행안부 쪽에서 중수청 관련된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중수청 대략 규모는 3,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중수청 규모 3,000명. 검찰에서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한 1,000여 명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모두 합쳐서 한 1,000여 명 정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중수청이 경찰 혹은 검찰의 어느 독점적인 그 기관에서 독점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기관이 합쳐서 새로운 걸 믹스해서 서로 긴장 관계에서 견제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협업도 하면서 그런 모델로 한번 해보자.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한 5대5가 좀 적당할 것 같은데 아직은 한 2대1 비율이네요. 2대1. 그러니까 경찰이 2, 검찰이 1 정도. 1 정도.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좀 더 독려를 해달라. 또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에 올 수 있는 어떤 그럼 필요한 제도라든가 인사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좀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수본에서 수사 인력이 경찰이 35,000명입니다. 와. 사실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35,000명 수사 인력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 수사기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일부 수사권이 이제 경찰로 많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사건 적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한 명당 한 40건에서 50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40건에서 50건인 거죠? 한 달, 자기가 갖고 있는 건수가. 근데 지금은 한 5건
6건, 7건 그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널널하네요. 예. 네,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많은 건가요? 경찰 한 명이 한 건을 갖다가 되게 열심히 수사하려면 맞아요.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저희도 탐사보도 한 건 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렇지 한 건에 그래서 지금 5건에서 7건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사건 적체라든가 또 그런 거는 없을 것이다라고 경찰에서 일단 보고를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고 어쨌건 저희가 경찰관도 증언을 많이 시켰고 또 경찰관의 수사 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근무 조건이라든가 이것도 좀 많이 바꿔드렸기 때문에 수사부서에 지원하는 인력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근데 검찰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법경찰관으로 수사 일원화를 하면 검찰 안에 그러니까 그 공소청으로 바뀌는 검찰 안에 수사관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3,000명 가운데 1,000명만 오고 2,000명이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 수사 인력을 검찰 중수청에는 3,000명이 있는 거고 거기에 1,000명만 오겠다는 거고요. 검찰에는 수사 인력은 한 8,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8분의 1이라고 해야 되나요? 1,000명이 또 다 검찰 한 수사관만 10%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남은 90%는 왜 남아 있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록은 어쨌건 검찰로 다 송부가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검토해서 근데 보안 수사는 아니지만 기록을 검토함으로써 거기에 어떤 불법 행위를 잡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당사자 면접권을 좀 신설하려고 합니다. 면접권이? 당사자니까 고소인 고발인 측 그다음에 피고소를 당한 측이 언제든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면 검사를 만나서 내가 경찰의 수사 과정에 이런 억울함이 있었다. 이건 안 하더라. 이상하다. 좀 살펴달라라고 하면 검사가 그거를 수사 인력과 그 수사관들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사자 면접권이 신설이 되면 검사가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하고 이 면담 결과는 어떻게 수렴이 됩니까? 본인이 이제 근데 보안 수사 요구를 그 면담의 취지대로 경찰한테 다시 내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수사를 갖다가 다시 요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수사를 안 한 그 경찰관에 대해서는 징계 혹은 직무배제, 교체 요청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되어 있는데 그 밖에 기타 필요한 것이 있는지는 더 살펴봐야 될 것이고 장윤기 것처럼 증거를 인멸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법 왜곡죄 대상이 되니까 이건 경찰에 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그건 공수처로 갈 수도 있고 계급에 따라서는 또 경찰을 수사할 수 있는 거는 또 검사인가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소인이든 또 피고소인이든 자기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국민들한테 그 굉장히 큰 불편이고 불안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고소고발 되면 바로 고소고발장을 어차피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서 피고소인한테 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신청한 경우만 보내주거든요. 근데 고소고발장이 들어오면 바로 보내주고 또 수사 단계마다 모든 거를 기록화하면서 그 단계를 고소인 또 피고소인한테 통지를 해주고 의무적으로 또 기소한 경우 혹은 불기소한 경우 또 기소해서 재판하면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다 문자로 검찰 쪽 공소청에서 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법에 담겠습니다. 그래서 사건 관계자들이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런 불안과 불편함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정성호 장관이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 이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 그러니까 검경 간의 교차 검증이 가능하기 위한 어떤 절차?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 수사기소가 검찰에 완전히 기속될 때는 검찰이 다 갖고 있을 때는 그런 불법들이 더 많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고 수사에 대한 검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는 사실 강제 수사가 제일 부담이 되는 건데 거기는 검사가 가서 영장 청구권이 있으니까 그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면 일단 1차적으로 검증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수사가 끝나서 검찰로 예컨대 뭐 기소 의견이든 아니면 뭐 종결 처리든 그것에 대해서는 또
기소 의견에 대해서는 또 공수처에서 또 검증할 수 있는 거고 불기소 건도 불법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재수사 명령이라든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공수처이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해야 된다. 네. 그런 시스템으로도 충분한데 그것마저도 부족하다고 하신다면 네. 글쎄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저희가 당사자들, 사건 관계자들이 검사를 갖다가 면담 요청을 해서 검사에게 그간의 수사 과정을 갖다가 진술도 하고 부족한 걸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런 것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건데 더 부족한 게 있다면 한번 아이디어라든가 제안을 주시면 담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전직 판사의 촉으로 볼 때 이 장윤기 사건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보안 수사로 밝혀냈다라고 하는데 그 전직 검사이신 서지현 검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로 강간 목적을 밝혀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왜냐하면 CCTV를 보면 2명을 칼로 찌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강간을 위한 실행 착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입장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의 의구심은 없으십니까? 검찰이 보안 수사로 밝혀낸 거다 이렇게. 사실은 제가 판사일 때를 회상에서 이 사건을 보면 이거는 뭐 거의 극형까지도 고민해 볼 만한 엄중한 사안입니다. 사실은 무슨 리얼돌인가요? 무슨 리얼돌. 그게 발견이 됐느냐, 뭐 타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했다는 그렇습니다. 것은 이거는 뭐 거의 최소 무기징역 사형까지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건 중형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발견됐다고 하는 거는 범행의 동기를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좀 더 중형을 선고할 때 더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검찰은 아예 그냥 사건을 말아먹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중형이 선고가 분명한 사건인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를 밝혀내는 거고 또 그 동기에 따라서는 예컨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살인 좀 더 형이 높은 걸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을 때는 근데 김학의 사건 보면 그것도 성폭력 사건 아닙니까? 심각한 얼굴이 사진이 찍혔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완전히 무혐의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김학이라고 하는데 검찰만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2번씩이나 공소시효 지나서 피해자는 고통 속에 아직도 살고 그렇습니다. 있고 그 당사자는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뻔뻔하게 다니고 활보하고 있고 그거를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수사하던 검사와 차규근 의원님 그때 당시에 공항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사람을 검찰이 또 수사와 기소권으로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수사권을 부활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국민에 대한 예컨대 이제 그 수사의 핵심인 강제수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부터 적극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수사에 같이 협력, 개입을 해서 좀 더 인권이 존중되고 지켜지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쏟는 게 맞다. 맞습니다. 그게 이 제도의 취지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던 한밤에 지나가던 여고생이 무참히 이렇게 살해당했는데 그 아버지 이것도 피눈물이 나죠.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어머니께서 기자회견 하는데 정말 제가 너무 억장이 무너지던데 여튼 이거를 근데 정치적 검찰의 어떤 보안 수사권을 받는 어떤 그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 언론의 프레임도 자꾸 그렇게 짜여지는 것 같아서 의원님께 여쭤봤습니다. 피해자 여고생을 강제로 납치하려던 차량에 열린 뒷문, 그리고 아들을 감싸기 위해 동원된 경찰 간부 아버지와 동료 수사관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이 소름 끼치는 은폐의 장막을 걷어낸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의 보안 수사였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단순 살인으로 성급하게 묻어버리려 했던 순간 마지막 통제 장치로서 검찰의 칼날이 작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안 수사의 명백한 필요성을 보여준 이 사건 뒤에는 여전히 무거운 동전의 양면이 존재합니다. 경찰의 유착을 잡아낸 검찰 역시 현재 장치가 사라졌을 때 얼마나 손쉽게 자신들의 범죄를 덮어왔는지 과거의 부끄러운 기록들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개혁이 이토록 지난한 논쟁을 이어가는 진짜 이유를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자,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나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여권의 일부 보안 수사권 폐지 강경론자들이 내놓은 대책이 논란이 됐는데요. 예. 최강욱 전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번처럼 경찰이 은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자, 언론에 알리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상황에서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없는 걸로 그냥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하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아, 언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알려서 이거를 지금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예. 근데 저건 본질적인 해법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 언론에 일일이 다 알릴 수도 없고 피의 사실 공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이고 설사 문제가 생기더라도 수사체계 안에서 해결하는 게 더 적합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에 알리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권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정작 같은 폐지론자인 박은정 의원의 경우에는 자,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그 검사들의 언론 플레이가 실시간으로 매일 지금 단독으로 나오고 있어요. 수사권을 지금 가지겠다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이렇게 계속 같이 부안해동하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자, 같은 폐지론자 안에서도 한쪽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검찰이 언론을 활용하면 된다. 또 다른 쪽에서는 검찰이 언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뭐 들어보면 좀 상반된 게 아니냐라는 반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과거에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될 때도 항상 보면 경찰에선 검찰의 비리가 나오고 또 검찰에선 경찰의 비리를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논란의 이 핵심은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까지도 이제는 좀 잘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대안이나 아니면 부작용 방지책 같은 것들도 만들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요. 참고로 법안을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의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된다는 식의 대책을 내놔서 또 다른 논란이 됐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의견 진술도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고 면담 요청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 대한 통보,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게. 자, 그러자 일부 여권 지지층에서도 뭐 저런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다만 피해자가 자력 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수사 부담을 더 떠넘기는 건 아닌지라는 반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더 관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부담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이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그 이후에 지금 경찰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보안 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근거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장 그런 모습들이죠. 어떻게 보면 대여 총공세를 하는 모습인데요. 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기가 막힌데 최강욱 전 의원은 보안 수사가 안 되면 언론에 얘기하면 된다. 자,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참고로 이 대통령은 그동안 최소한의 보안 수사권 필요성을 밝히면서도 자, 여권에서 수기를 해서 처리해달라 이렇게 주문한 바가 있었죠. 네. 자,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이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법안을 뭐 이재명법이다라는 식으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왜 대통령 이름을 넣느냐? 김용민법이라고 불러라. 또 법사위원장이죠. 이름을 딴 서영교법이라고 부르든지 법안을 주도한 김용민법이나 박은정법으로 불러라. 이런 반발들이 지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경찰의 유착과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스스로의 허물을 감추기에 급급한 검찰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양대 수사기관 모두 외부 견제 없이는 제 식구를 감싸는 괴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법안을 조율하고 있지만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불식시키기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심지어 개혁의 과정에서 등장한 임시 방편적 제안들은
국민적 사법 불신을 한층 더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피 튀기는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 논쟁에도 또 참전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일종의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법사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가 사실상 법사위는 그동안에 그 국회 아름다운 전통으로 20여 년 이렇게 이제 야당 몫으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당이 과거에도 81석 민주당에게 그 법사위원장을 준 적이 있었고 또 민주당이 역시 우리 또 당에게 소수 야당에게 준 적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국회의 아름다운 전통, 견제와 균형, 대화 타협의 전통을 깨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 이래서 지금 모든 상임위가 지금 보이콧되고 스톱돼 있는 상태죠. 그거 좀 깨진 거 이미 좀 전에도 깨진 거 아니었어요? 아, 그 전통이요? 네. 그 전통이 지난번에는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갈 때는 그 당시 야당이었죠. 지난 우리 22대 전반기, 지금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우리가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 제가 그저께인가요? 네. 가서 서영교 위원장. 보니까 우리 명패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 분명히 사인계를 냈는데도 그래갖고 윤상현 의원하고 곽규택 의원, 조배수 의원 들어가서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내려오시라. 라고 정중하게 그 요청을 드렸는데도 계속 그 자리 지키고 계시더라고. 솔직히 무제한 보이콧하기는 어렵잖아요. 언젠가는 들어는 사실 이렇게 보이콧 기간이 길어지면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든 야든 서로 정말 한 발짝씩 물러나서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좀 정도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죠. 법사위원장만 일단 오면 다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까? 그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법사위원장이죠. 그것이 상징적인.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게 안 오면 언제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계획 없이 일단은 끝까지 저 농성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우리가 여당의 뭐 획기적인 뭐 양보가 없으면 아마 이런 대축면이 아직은 뭐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출구 전략을 또 이제 모색하는 시점이 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 나중에 법사위 어쨌든 복귀를 하셨다라는 전제하에 국민의힘에서 이 보안 수사권 혹은 보안 수사 요구권 관련해서 별도의 대안 법안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지금 머리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여야당 협의체를 만들자. 그런 이제 제안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도 이제 뭐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강행하고자 하는 검찰 제도의 일방적인 개편이라기보다는 정말 개악이죠. 아름답게 다듬어진 검찰 제도를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 그래서 심지어 재조사권까지도 이 수사권까지 뺏어버리고 오로지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고 수사 종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한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이번에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재수사권, 그 검찰의 재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그 취지를 살리고 서로 어쨌든 검찰의 그 우수한 수사 역량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고 그것이 여야가 같이 어차피 큰 틀에서 이렇게 변화가 오게 된다면 최소한 기존의 검찰의 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더 새로운 변화된 그런 제도를 같이 여야가 좀 같이 만들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야당안 같은 건 없고요. 나름대로 이제 아직 확정적으로 이거다라고 아직 내놓을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전문가 어차피 우리는 사실 기존의 검찰 제도를 유지하는 게 우리 당의 당론이고 원래 입장이었죠.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검찰 제도를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폐지하고 사실상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분리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차단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의 그런 큰 틀에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네.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검찰의 우수한 수사 역량을 활용하는 그런 대안을 같이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민주당도 그러면 우리 같이 전문가하고 3자 네. 여야 정 형태로 만들어 보자는 게 우리 당의 지금 밀린 입장이죠. 민주당의 이번 개혁안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야당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선 검찰로부터 모든 수사권을 완전히 이제 박탈하고 차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갖고 있는 그 우수한 수사 역량과 수사 정보, 각종 또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이런 거를 왜 갑자기 다 수사권으로부터 완전히 박탈을 하고 전면 차단을 시키려고 하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나타났지만 경찰이 모든 수사를 전담하고 자체 종결을 시킨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부실 수사를 넘어서 비리 수사까지로 연결되잖아요. 이번에 장윤기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이 경찰이 가해자 측과 결탁이 되고 이제 친족 관계는 뭐 친족 상대라고 해서 친족에 관해서는 이렇게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처벌하지 않는 특별 규정이 있지만 그런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게 경찰 내부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증거인멸 또 피해자와의 결탁 여러 가지 이런 또 비리 수사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거죠. 거기다 또 예를 들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 검찰의 경우에는 전문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특히 재판의 공판주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염두한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또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들 경우에는 그런 어떤 재판장에 서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판주의에 의한 여러 가지 수사 기법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피해자로부터 자기를 지키는데 이제 국가의 어떤 도움을 받는데 이제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경찰의 수사 기법, 능력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검찰이 주로 이제 그 일을 만약에 좀 전문적으로 많이 해서 그 능력이 더 있었다고 친다면 경찰에서도 그런 능력들을 이제 키우는 일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경찰이 지금보다는 새로운 문제점이 막 부각이 되면 그걸 보완하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이제 많이 그 수사 역량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는 검찰이라는 조직은 그 준사법기관이잖아요. 소위 판사하고 대등한 사법고시 출신이고 또 이런 재판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렇게 공판 과정에서 주고받는 논리 속에서 우수한 또 이런 논리와 또 이런 대응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그냥 수사만 하고 기소는 이제 검찰이 담당하고 법정에서의 이제 공방은 검찰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런 사실상 이제 재판정에서 모든 것이 유죄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그런 어떤 그 공판정에서의 그런 경험 없는 경찰이 서로 이게 분리가 돼 버리면 이제 완벽한 여러 가지 그 피해자의 상황이 재판정에서 제대로 대변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정한 우리 그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단순히 경찰을 견제하는 정도를 넘어서 또 사법부와 이렇게 대등하게 견제할 수 있는 점에서 검찰의 그런 능력을 한꺼번에 그런 기능을 없애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걱정하고 계시고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준비하고 계시고 토론하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간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진실이 묻힐 뻔했던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 그리고 검찰의 보안 수사가 걷어낸 경찰의 부끄러운 민낯은 우리 사법 공조 체계의 보안 수사권이 왜 국민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작동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법정의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견제하지 못하는 검찰 권력 역시 우리가 풀어야 할 무거운 숙제입니다. 사법개혁은 단순히 특정 기관의 힘을 빼고 더하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피해자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단 한 명의 무고한 시민도 권력의 유착 앞에 절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양대 수사기관의 부조리를 차단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개혁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키를 잡아야